안녕하세요. 오늘은 번외편으로 직장생활 재미있게 하는 방법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재미있는 직장생활이 어디 있겠어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방법들 실제 저희 사례로 같이 한번 나누어 볼게요. 준비물이 있다면 좋은 동료 혹은 친한 동료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없더라도 일부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은 어떻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삶에 있어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직장 생활로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자리 꾸미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예쁘게 꾸미는 개념이 아니라 나한테 맞게 편리하게 꾸민다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림을 붙여놓는다거나 혹은 실제 제 사진들이거든요. 내가 출장을 간다거나 자리에 없을 때는 휴업이나 출장중을 붙여놓거나 내 자리에 있을 때는 영업 중 이런 걸 다이소에 사다가 걸어놨어요. 이것도 오랫동안 했던 게 아니라 한 몇 주, 한 달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들로서 여러분만의 캐릭터 그리고 키보드 하나라도 예쁘고 좋은 걸로 바꿔보시면 퇴사할 때 다 뜯어가면 되니까요. 자리를 꾸며보는 것도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행복감이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는 그런 사소한 가습기라든지 그리고 내 음료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온열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은 돈을 써서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건 꼭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작은 화분 키우는 것도 정말 추천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썼던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인데요.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직장생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진짜 5분 10분 혹은 몰래 몇십 분 했었던 작업들이에요.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싫으면 그 사람을 좀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어떤 운율을 맞춘다거나 나만의 스타일대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 행위가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좀 많이 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조금 예쁘게 다듬어진 글이다 보니까 물론 잘 쓰진 못했지만 이걸 동료들한테 보내주면서 야,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편한 상사라든지 혹은 상사분한테 가기 전 단계까지만 하셔야 되고요. 그냥 우리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부르던데 교무실로 오라던데 라고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상사분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그냥 한 개인으로서 친한 사람 그리고 적당한 장난을 쳤을 때 서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끼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면 실례니까요. 그리고 이건 학교 이제 전단지를 나눠준다든지 혹은 마침 회사에 잡지책이 있거나 하면 찢어가지고 야 이거 너 이거 좋아하잖아 짜장면 좋아하잖아 하면서 선물로 줄 수도 있고요. 실제 저는 본인이 결혼할 때 예물을 받지 못해서 서운해하는 직장 동료 선배가 있어서 이렇게 잡지책에 있는 아주 정말 고가의 집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고가의 이런 예물 세트를 잘라서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이게 딱 3분 5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나도 좀 낄낄거리면서 웃게 되고 받는 사람도 되게 재밌어 합니다. 이건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 예전에 핸드폰이랑 드라이브를 정리하면서 삭제돼서 없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머릿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을 관찰하는 건 실제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을 때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고요. 저는 반대로 누군가 때문에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너도 좀 싫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인물을 그냥 며칠 동안 계속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신기한 게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봐서 그런지 미운 구석이 조금 사라지기도 해요. 물론 이게 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더 미워질 때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 좀 객관화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냥 소소한 즐거움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상 누가 좋아하는 어떤 사수분이 있거나 좋아하는 직원분이 있으면 야 누구 어디 간다, 누구 오늘 출장이라서 뭐 한다, 혹은 지금 식사하러 간다 하는 식으로 약간 탐정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의 사생활에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재밌고 즐거워하고 또 좋아할 테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 역시도 제 사진입니다. 실제 제가 업무를 하고 조금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작업복 같은 후리스를 입고 일을 하는데요. 보시면 안에 이제 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위에는 딱 작업복을 걸치고 있죠. 당시에 회사 이벤트로 이 케이크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예쁜 메시지를 붙여준다든지 혹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트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관련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동료들이나 그리고 우리 같이 친한 동기들 생일이나 기념일 진짜 사소하게 초코파이 하나를 나눠 먹더라도 5분 10분 잠깐 모여서 축하해 하고 해주는 것들, 이게 모여서 좀 인간미 넘치는 괜찮은 직장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는 동기들이랑 많이 또 게임을 한다거나 팀 모임을 해서 매달 모여서 뭐 회식 한번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것들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분기별로는 진짜 외부에서 만나서 혹은 그 사람의 아주 친한 사람일 경우에 가능하겠죠. 가족이나 연인도 초대를 해서 같이 진짜 놀았어요. 펜션을 빌려서 논다든지 하는 것도 했습니다. 이거는 혼자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활동이긴 한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 재미를 더 많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미션을 제가 줬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몇 층에 있는 청소하는 이모님한테 누가 커피 한 잔 타주기, 혹은 이번에 새로 오신 어떤 외부 차장님한테 서로 인사말 건네기, 이런 것처럼 충분히 하면 서로 간에 행복해지고 즐거운 걸 많이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미션하면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가 했는지 확인하던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증거로 올리던지 이런 형태들로 회사 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이런 재미있는 미션도 클리어해보는 맛, 이러한 것들을 계속 즐길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내향적이라서 이게 좀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진짜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들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주는 일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일이 아니죠. 내 개인 사업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것들을 좀 넣어보는 것, 저는 진짜 권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교육 관련한 자료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자료가 있지만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넣어본다든지 애니메이션이라도 하나 만들어 본다든지 교환 이런 PPT 같은 것만 있다면 막 써볼 수 있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해서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이건 재미 영역이기도 한데 나의 성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이지만 예를 들어 음료나 맥주라든지 이런 걸 마실 수 있게 회사에서 마시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선물로 주고 싶다, 들고 가고 싶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그냥 음료수 한 잔씩 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직접 얼음도 사다가 이 팩을 다라이라고 하나요? 바구니를 하나 구해가지고 얼음을 부어서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걸 마시고 싶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저의 공임이 들죠.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지만 어떠한 일에 자기화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의 주도적인 영역을 넣으면 그 일이 정말 한층 더 재밌어집니다. 그리고 사내 행사가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단순히 회식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좀 기업의 규모가 크면 회사 뉴스 같은 걸 단체로 시청하게 하잖아요. 사실 소울 없이 그냥 틀어만 놓고 있는데 저는 그걸 하면 항상 응모를 했습니다. 이벤트를 해주면.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벤트에 다 응모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1년 조금 더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이렇게 2번 이상 받았었거든요. 이벤트에 2번 이상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냥 어차피 보는 거 열심히 보고 이벤트에 꼭 응모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에 할 일이 늘어나는 게 무조건 싫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할 일이 있어서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마음이 변하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제 제가 찍어놨던 사진들이고요. 너무 많은데 많이 줄이기도 했고 없어지기도 해서 좀 아쉬워요. 여기는 아이러브 팥 해놓은 건 제가 좋아하는 단골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팥 칼국수 집이었거든요. 칼국수 집이어서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근데 이모님이 장사를 안 한다고 하셔서 약간 창업에 대한 욕구가 들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팥집을 차리면 어떻게 해볼까라는 것도 막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당연히 열심히 업무하면서 살짝살짝 하는 거죠. 창업도 상상해보고 그리고 엑셀 업무를 하면서도 엑셀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옆에 친구랑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런 장난도 쳐보고요. 또 이벤트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제 재밌는 머리띠를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오려가지고 책상 옆에 붙여놓는 것도 혼자 쪼물딱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린다기보다 주말 출근을 했을 텐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짜증 나잖아요. 그랬을 때 언제 한번 우리 차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 팀장님이 안 계실 때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탈 같은 걸 해보는 겁니다. 당연히 제 책상이고요. 회사에서 대놓고 이제 발을 올리고 앉아가지고 책도 읽어보고 라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냥 주어진 일을 싫다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사소하지만 할 수 있는 재밌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사진에 같이 담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직장생활 하면 힘들든 즐겁든 무조건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미로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덜 소진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즐겁거나 마음이 편한 쪽으로 저는 좀 방향을 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처한 상황이나 사정상 그리고 정말 팀의 어떠한 나쁜 분위기나 일들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상상도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진짜 숨쉬고 밥만 먹고 일만 하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권하고 싶은 건 옆에 동료가 힘들어하거나 내 동기들이 지쳐하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인도 즐겁고 그 사람도 씩 한 번이라도 웃으면서 숨쉴 구멍 하나, 인간적인 고마움 하나를 느낄 수 있는 구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 강요도 안 되고요. 막 상사분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비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든 어딜 가서든 필요한 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쭉 일할 수도 있겠지만 승진을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이직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직이 너무 당연한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능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이 한정된 공간, 한정된 일에서 어떻게 능력을 좀 더 높여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3번에 있는 주도적 일하기가 그런 예시인데요. 나다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걸 플러스 한다는 건 안 해도 되는데 해본다는 건 최소한 업무 속도라도 늘어나는 거고요. 나는 원래 교재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이 없는데 내가 임의로 교재 제작을 해서 어디서 말했을 때 교재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능력을 높이는데 꼭 좀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당연히 욕심껏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에도 보탬이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보탬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의미로 많죠. 예를 들면 소속감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정받는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월급을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직장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편이거든요. 그런 파거든요. 누군가는 여기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평생 동반자를 만나기도 하고 저는 평생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안 보이기도 하고요. 좀 가꿔야 되는데 가꾸질 못해서 우정을 가꾸질 못해서 그냥 그 만남을 거기서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좋은 내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그저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합을 맞추다 보니 너무 좋은 내 사람으로 만드는 곳으로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결국에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재미없으면 어딜 가서도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here and now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가 즐겁고 행복해야 과거든 미래든 모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딱 한 가지라도 여러분한테 맞는 거 실천해 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상 번외편으로 준비한 직장생활 재밌게 하는 방법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